현 상황이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여러분들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뒷받침해야 되는 그런 중요 시기에 당 내부 문제로 혼란을 끼쳐들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을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수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돌아온 나정의 8월 5일 5시 정치부회의 지금 시작합니다. 백반장이 좋아하는 금요일이네요. 네. 자, 조금 전에 영상도 봤지만 국민의힘이 오늘 상임 전국위를 열고 현재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비대위 전환이 아주 빨라지는 분위기네요. 네, 비상 상황이 인정이 되면서 다음 주 화요일 9일에는 전국위가 열리는데요. 이 네. 전국위에서는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부여하는 당원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는 주호영 의원 등이 거론이 되는데 지금 속도라면은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인 17일 이전에 비대위가 출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나저나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이잖아요. 휴가 중인데도 지지율이 지금 더 떨어져서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네.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는 24%, 부정평가는 66%로 나왔습니다. 긍정평가가 취임 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지난주에 비해서는 4%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네,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그런 모양이네요. 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때보다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면서 국정을 아예 전면적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이따가 저희가 주민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준석 대표의 반발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네,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윤핵관 핵심은 땡땡땡땡이다 이런 표현을 이게 썼는데 이준석 대표의 워딩이에요? 어떤 말이 들어갈지 국장은 알고 계시나요? 알지만 모른다고 하는 게 더 편한 거죠. 몰라요, 몰라요. 네. 네. 그럼 다정회를 위해서 몰라주시는 국장을 위해 제가 알려드리면 네. 짠! 삼성 간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대표가 네. 윤핵관 핵심이라는 사람은 2017년 대선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 간호다 이렇게 윤핵관을 직접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삼국지에 등장하는 네. 표현이잖아요. 아마 3명을 밀었다는 그 사람은 장제원 의원을 겨냥했다는 그런 분석이 많은데 저희가 상황실에서 좀 자세히 그 맥락을 좀 짚어보고요. 앞서 저희가 이제 비대위 체제에 관련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 입장은 어떤 거예요? 네, 사실 당 내에서는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설 맞아요.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직접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후 기자회견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정면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이제 해임되는 이제 그런 수순으로 가니까 본인이 직접 법적 대응을 네. 하겠다는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네요. 자,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속보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네. 심심하지만 IT 네네. 들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신체커, 하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쉽고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회의 중에 들어오는 정 의원분들의 의견은 백다의 소통반장이 소개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이제 저희가 윤 대통령이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 만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 의원들 의견을 받았잖아요, 백반장. 네. 그 이후에도 의견이 많이 들어왔죠. 네, 먼저 정기수님께서는 만나지 않는 것이 잘했다 싶으면서도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을 만나서 잘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지지율 반등에 좋은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데이비드 리 님께서는 외교 참사다. 미국 하원 의장과 일행을 만나는 게 국익이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또 까마님께서는 요청한 방문도 아니고 신경 쓸 거 없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정치부 회의를 응원해 주시는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잔디님께서는
정치부 회의는 분위기가 좋아요라고 해주셨는데요. 또 정CH님께서는 정치 시사를 재미있게 진행하고 따분하지 않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따뜻한 말씀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 모든 건 다정회를 지켜봐 주시는 정회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오늘은 총체적 위기를 맞은 여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보내주시면 저 소통반장 백반장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백반장이 더 바쁘도록 많이 의견들 좀 보내주시고요. 이따가 저희가 응답하라 다정회에서 정의원분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네, 다누리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첫 달 탐사선이죠. 다누리가 전위 궤도 진입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약 5개월간의 여정을 거쳐 달에 가고요. 1년 동안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 되는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관련 내용을 신혜원의 뉴스픽 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별이 5개, 다정회는 5시, 뉴스픽도 5개입니다. 신체코의 뉴스픽 5 시작하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네, Fly Me to the Moon, 그리고 펠로시 후폭풍, 돌아온 광화문 광장과 월 201만 원, 마지막 관고동 병원 화재입니다. 자,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우주부 회의로 시작을 합니다. 자, 아해버드림, 다정회 멤버들에겐 꿈이 하나 있죠. 늘 베풀기만 하시는 우리 복국장을 달나라로 효도관광 보내는 일입니다. 네 번째 픽 제목은 달나라로 고고고고입니다. 네. 아, 이거 뭐 웃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고고를 외치고 싶어서 지금 네 번째 픽을 자원한 거죠? 네네. 효도관광 복장을 달나라로 제가 좀 보내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더 멀리 보내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요. 근데 뭔가 저를 놀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착각이겠죠. 아니. 내일 또 뉴스픽에서 저희가 우주부 회의로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그 신체커가 전문이잖아요, 관련해서. 달나라 회의 한번 가죠. 네, 솔직히 복국장이 돌아오시는 방법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네, 아무렴 어떤가요? 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우주 역사. 지난 6월 누리호의 성공에 이어서 오늘은 첫 달 탐사선 다누리를 쏘아 올렸습니다.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 되는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5, 4, 3, 2, 1, 0. Ignition. And liftoff. 네, 정말 기특하게 잘 날아줬습니다. 한국 시간 오전 8시 8분 다누리를 실은 로켓 펠컨 9이 하늘로 솟아올랐고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이 펠컨 9과 다누리 분리까지 모두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전 9시 40분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호주 캔버라에 위치하고 있는 나사의 심우주 안테나를 통해서 다누리와 교신하여 위성 상태에 관한 데이터를 수신하였습니다. 자, 이제 달로 가는 목표 궤도에 진입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과학기술부의 발표를 조마조마 기다렸는데요. 오후 2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누리 달 전위 궤도 진입 성공적입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순간입니다. 달을 향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여정이 남아있지만 오늘 달을 향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달에는 언제 도착할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리고 과학까지 다루는 신체커입니다. 잠시 사이언스 스쿨 시작하죠. 자, 지구와 달의 직선 거리는 대략 38만 킬로미터입니다. 곧바로 향하면 대략 3일에서 5일이 소요되는데요. 이 미국의 암스트롱을 태운 아폴로 탐사가 썼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은 지구의 중력을 정반대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연료가 무지막지하게 소요됩니다. 막상 달에 도착해서는 달을 탐사할 연료가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누리가 택한 방법은 BLT,
탄도형 달 전이 방식입니다. 이 뒤에 보시는 그림이 바로 다누리가 가게 될 이 궤적 예측도인데요. 이 자체 추진력을 활용해서 지구와 태양 간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라그랑주 지점까지 향한 뒤에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달을 향해 나비 모양으로 돌아서 오게 됩니다. 이 지구와 달과 태양의 중력을 이용하는 거고요. 총 600만 킬로미터 4개월 반을 날아야만 합니다. 이 연료와 무게 제한 때문에 택한 방식이지만 이 대신 장거리 우주 비행 경험과 달에 도착해서도 충분히 탐사할 수 있는 여력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출발해서 저희가 12월 16일 날 달까지 가서 보름 동안 또 달궤도 진입하는, 그래서 12월 31일 날 저희가 궤도에 도착하는 그 순간 아마 아직 좀 먼 여정이 이제 시작인 거죠. 네, 임무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년, 임무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달 표면을 조사하는 건데요. 극지방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조사하고 또 우리가 2030년대 이 달 착륙선을 보낼 착륙 후보지를 찾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달의 자원 찾기, 철, 티타늄, 규소 이런 원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요. 이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주 인터넷을 시험하는 역할인데 이 다누리에 BTS의 노래 다이너마이트의 뮤직비디오가 실려갔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실험을 통해 우주 인터넷 기술을 검증하게 됩니다. 자, 휴가 중인 윤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 전했습니다. 이 다누리호는 신자원 강국, 우주경제 시대를 앞당길 대한민국의 선발대라면서 이 광활한 우주에서 당당하게 날개를 펼칠 다누리가 전하는 꿈과 희망, 인내의 메시지 생각하며 연말 우주로부터 다누리가 보내줄 달의 표정,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고대한다. 파이팅!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앞으로 다누리가 보내 130일간의 여정, 지구에서 계속 응원의 메시지 보내겠습니다. 누리호 성공에 이어서 또 다누리가 발사를 맞이해서 관심도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계속 이어져서 탐사선, 유인, 그다음에 더 먼 심우주까지 이 분야에 대한 어떤 비전도 그만큼 또 밝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네, 펠로시 후폭풍입니다. 미국의 권력서열 3위 펠로시 하원 의장의 아시아 순방이 가는 길마다 큰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 세계가 주목했던 대만 행이죠. 펠로시 의장 일행을 태운 차량이 숙소로 향하자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谢谢美国这个众议院裴洛西，就是不畏中国的威胁，然后还愿意来到台湾支持台湾人对民主自由的坚持。 이렇게 대만에서는 환영받았지만 중국으로선 사자의 코털을 건든 불청객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란 펠로시 의장의 기고문은 불장난하다간 불에 탈 것이란 중국의 엄포로 돌아왔습니다. With the Taiwan Relations Act, America made a bedrock promise to always stand with Taiwan, because solidarity with Taiwan is crucial. 习近平主席同拜登总统通电话时强调，玩火必自焚。中方正严阵以待，中国人民解放军绝不会。 네, 결국 중국은 대만을 완전히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낮부터 대만 해역 곳곳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동시 다발로 그야말로 퍼부었는데요. 미사일 11발 중 일부는 대만 상공을 가로질러서 동부 해역에 떨어졌습니다. 중국과 대만 간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겨온 대만 해협의 중간선이 완전히 무력화된 겁니다. 中国在台湾周边进行实弹射击演习，这种刻意持续升高军事威胁，侵犯了我们的主权，都受到空前的威胁。我们严正要求中国理性自治。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폭격기까지 중국은 이 대규모 훈련 영상을 관영 TV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하며 과시를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과 대만 유착에 대한 엄정한 압박이며 둘의 담합은 대만 동포에 심각한 화를 부를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자,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팀을 소집해 대응 태세에 돌입했고 대만 해협 인근에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보냈습니다.
백악관 NSC는 미국은 위기를 선택하거나 추구하진 않지만 중국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에 대해 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1 ballistic missiles towards Taiwan, which impacted to the northeast, the east, and southeast of the island. We condemn these actions, which are irresponsible and at odds with our long-standing goal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and in the region. 펠로시의 대만 방문,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뿐 아니라 주변국에도 여파를 미쳤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당이 되죠.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와 만남 대신 통화를 택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펠로시 측과 사전 조율이 있었고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국익을 고려한 결정, 즉 어떠한 외교적인 의도가 있었던 걸로 해석되는데요. 이 미중 사이 미묘한 줄타기 속에 굳이 중국의 심기를 건들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일까요? 지금 중국하고 상당한 마찰을 빚고 지금 한국을 방문하시는 거라서 저는 뭐 대통령께서 낸시 펠로시 의장을 꼭 만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 보는들하고 톤이 다르죠? 오히려 여권에서 이제와 중국 눈치 보냐라는 비판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한미동맹을 강조했던 새 정부 초반부터 오락가라 외교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했죠. 여권은 비판하고 야권이 이해한다고 말하는 이 뒤집힌 반응까지 연출된 상황입니다. 자, 직접 만나지 못했다면 대신할 누군가를 보내 외교상의 의전은 갖췄어야 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엊그제 펠로시 의장이 방한했을 때 오산미 공군기지, 그리고 어제 일본에 갔을 때 요코다 기지인데요. 썰렁한 우리 쪽과는 달리 일본에선 외무성 부대신이자 자민당 4선 의원인 오다와라 기요시가 직접 영접했습니다. 물론 의전을 챙길 주체는 국회란 지적도 있긴 하지만요. 결과적으로 홀대 논란이 불거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입니다. 돌아온 광화문 광장입니다. 자, 내용 전하기 전에 먼저 이 영상 먼저 보실까요? 네, 며칠 전 시원하게 물세례를 받은 이순신 장군 동상, 서울 광화문 광장 재개장을 앞두고 목욕 재개에 나선 거였습니다. 1년 9개월간의 공사를 마친 광장, 드디어 내일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면적은 2배 넓어졌고 녹지도 3배 넘게 늘어서 마치 공원 같은 쾌적한 환경이 됐는데요. 시민들의 휴식, 문화공간 역할을 하고 또 공사 중에 발굴된 유물을 있는 그대로 전시해서 역사성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기념행사가 열리고 또 9월 중순까지는 세종문화회관 외벽에 조성한 미디어 파사드 전시가 이어집니다. 주말에 나들이 가보는 것도 좋겠네요. 다만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서울시는 광장이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회 시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광장 이용 신청을 심사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픽입니다. 월 201만 원입니다. 네, 노동부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9,620원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올해보다 5% 인상이고요. 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근무하면 월에 201만 원, 정확히 201만 580원을 받게 됩니다. 산식이 좀 복잡한데요. 네. 경제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하고 거기서 다시 취업자 증가율을 다 빼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거 5%다 이렇게 나왔는데 물가 상승률을 갖다 보전해주는 수준에서 책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시 전 노동계와 경영계로부터 총 4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는데 노동부는 최저임금의 심의 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 인상률 5%, 전 정부 시절 최고 16.4%였던 것에 비하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죠. 하지만 인상액 자체는 역대 3번째입니다. 그간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절대 액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 픽입니다. 관고동 병원 화재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이천의 한 병원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건물 4층에 있는 신장투석 전문병원이었고 환자 등 40여 명이 머무르고 있어 피해가 컸는데요.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 사망자 중 3명이 환자고 1명이 간호사, 다른 1명은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이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일단 구조 작업은 종료, 남아있는 고립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자, 화재 원인을 조사해야 하는데요. 이 소방당국은 건물 3층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합니다. 경찰과 함께 정확한 발화 지점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금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했는데 페이스북에 글도 쓰고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네요. 자,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상황실에서 좀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다누리가 이제 일단은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남은 과정이 어떻게 돼요, 류 실장? 네, 오늘 아침 8시쯤 이제 다누리가 발사가 됐습니다. 약 44분 후에 달 전위 궤적에 진입을 했는데요. 오전 9시 40분쯤에 지상국과 첫 교신도 성공을 했죠. 일단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통과를 한 셈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궤도 수정 작업을 거쳐서요. 앞으로 약 4개월 반을 달의 전위 궤도를 따라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그 뭐라 그랬죠? 그 라그랑주 지점이다 그랬나? 그 어떤 거 정확하게 뭐예요? 네,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이 발사 후 이제 한 달을 조금 지난 지점에 정확히 다누리가 모르는군요. 뭐 보면서 있는 거. 뭐냐면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그 지점을 라그랑주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에너지 소비 없이 이제 떠 있을 수 있는 건데요. 그 지점을 이제 발사 후 한 달을 조금 지난 지점에 이제 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구로부터 한 156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데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나비 모양으로 돌아서요. 달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연료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구와 태양과 달의 중력을 이용하는 뭐 이런 상황인 건데요. 과학 정말 신비하지 않나요? 네. 아까 이제 정의원 분들이 뭐 복국장이 편도 여행 떠나는 거냐 뭐 이런 글들을 많이 주셨는데 가면 돌아와야죠. 가는 것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임무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조멘토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근데 저는 유 실장 이걸 어떻게 알았나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술 이름이 있었어요. 샤또 라그랑주라고. 잠깐만. 그래서 알고 있지 않았나. 너무 유 실장이 이미지를 그런 쪽으로 몰지 마요. 유 실장도 지금 아무튼 이 다누리에 실린 과학 탑재체 모두 6개입니다. 나사가 실은 탑재체 일명 섀도우캠은 달의 영구 음영지역인 극지방 촬영을 통해서 달 표면에서 물의 흔적을 찾을 예정입니다. 또 별도의 전문 카메라를 활용해서 달의 자기장 측정과 달 표면의 미세 입자 분석 등에도 나섭니다. 한마디로 달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땅 상태는 좀 어떤지, 나중에 달에 착륙선을 보낼 때 어디에 착륙을 시킬지 총체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 인터넷도 실험을 하는데요.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도 가져갔습니다. 영상 스트리밍을 통해서 우주 인터넷 통신 시험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펠로시 의장이 이제 돌아갔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뭐 그 반응을 소개했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연일 관련한 좀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DJ였으면 만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무튼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정치부회 끝나기 전에 간단히 좀 속보를 전했는데 그 펠로시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위안군 피해자, 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경호원들이 좀 무리하게 끌어내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 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용수 할머니가 김진표 국회의장과 펠로시 의장의 식사가 예정돼 있는 국회 사랑제 앞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이 할머니와 국회 경호원 사이에 언쟁이 오가더니 경호원 측이 할머니를 끌어당기면서 휠체어에서 할머니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아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하지 마세요. 다리 들어. 이거 사람 죽인다 이거. 할머니, 잠깐 여기 다치세요. 아유. 아니 안 넘나 이거? 안 넘나? 예. 일단 일어나시죠. 안 넘나? 다치세요. 이거 뭐야? 네, 할머니가 많이 다치진 않았나요?
네, 현재 지금 할머니는 곧장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어제 이송이 됐는데요. 네. 엑스레이상 골절과 같은 특별한 부상은 없지만 워낙에 고령이고 또 혈압이 많이 오르는 등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게 지금 뭐 훌렁훌렁하게 이건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 충격이 커요. 네. 자, 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어요? 네. 국회 사무처가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이 할머니의 건강과 안정을 기원한다면서 국제적인 외교 행사에서 사전 약속 없는 면담 시도는 외교적 의전 결례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처리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를 경호상의 이유로 행사장 밖으로 안내를 했다면서 국회 사무총장 등이 추후에 이 할머니를 찾아가서 예의를 갖췄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신혜원 체크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우주부 회의죠. 네. 네, 국장을 달나라로. 좋습니다. 제목은 그렇게 잡지 네. 마요. 네. 네. 다누리, 달 향한 우주 여정 시작, 연말에 만나요입니다. 네, 지금부터 국민의힘 상황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열린 상임 전국위에서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 맞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죠. 다음 주 화요일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준석 대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본인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당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는 인식이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한심이란 표현 상당히 세네요. 자,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당헌에 대한 유권 해석안은 당이 처한 현 상황이 당의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금일 심의 작성 및 작성한 당헌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즉 8월 9일 날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원회가요. 지금의 상황, 비상 상황이 맞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제적 인원 54명 가운데 40명이 참석을 했고요. 이 중에 과반인 29명이 찬성에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이 비상 상황인 이유, 당대표가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최고위원들이 줄 사퇴를 했다, 이 점을 들었는데요. 이미 의원총회에서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추인을 받은 점, 그리고 9명 정원의 최고위에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까지 4명이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최고위원 숫자는 당에서 발표를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 있고 또 최고위원 4분께서 사퇴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9명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최고위원회가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우리 재적 최고위원 수가 7명입니다. 원래 9명인데 김재원 최고위원 사퇴를 하셨고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해서 지금 총 7명이 정원입니다. 의결권을 갖고 있는 최고위 구성원 5명 중 5명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당 대표는 사고 상태입니다. 네, 사퇴 의사를 밝혔느냐, 사퇴서가 수리가 됐느냐, 사람마다 처리 결과가 좀 다른데요.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정미경 최고위원이 세는 최고위 정족수는 또 달랐습니다.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를 비롯해갖고 6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고무줄이라 어제는 뭐 7명 됐다가 오늘 5명도 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국민의힘이 당이 고용 피고용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사표가 수리가 됐냐 안 됐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요. 예정대로 9일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위가 열려서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이 되면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직위는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다시 못 박았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즉시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기 때문에 당대표의 직위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당헌 당규상에 그게 못 박혀 있는 겁니다. 네, 앞서 이 대표의 징계 상황은 권리가 아니라 사고로 해석을 했었죠. 조혜진, 하태경 의원은 이 대표의 복귀의 길을 열어두는 당헌 개정안, 즉 당대표 사고 시에는
비대위에 전환될 경우에는 당대표 지위를 보장한다라는 이른바 상생당원 개정안을 발의를 했지만요. 지금 우리 국민은 우리 당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대선 이기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권력 싸움으로 날지새는 당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한심한 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편법으로 비대위를 하게 되면 우리 당의 운명이 법원으로 간다. 네, 하지만 바로 이 안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대신에 이 당대표 직무대행도 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위가 발의한 안이 채택이 됐는데요. 각각 10명, 26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 역할을 내려놓겠다라고 했던 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비대위원장은 좀 어떤 분이 유력할까요? 좀 윤곽이 나올까요? 오늘 의결이 또 되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주말 동안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비상 상황의 원인이 된 최고위원의 사퇴, 또 원내대표의 사퇴가 정작 이루어지지를 않았는데 어쨌든 비상이라는 코미디를 오늘 목격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국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시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 비대위 전환을 결정하는 9일 전국위원회에서 ARS 방식으로 투표를 하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서병수 의장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1000명 규모의 전국위를 대면으로 하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댔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 일정 맞춰서 과반 소집해서 과반 의결하는 것도 귀찮은지 ARS 전국위로 비대위를 출범시키려고 하는군요. 코로나 집합 금지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공부 모임 한다고 국회에 수백 명씩 모이다가 전국위는 ARS로 해야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네, 그러니까 절차적 흠결을 또다시 문제를 삼은 건데요. 이 상임 전국위 회의에서는 지금이 비상 상황이 맞느냐 하는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유의동 의원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7월 11일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결의한 후에 이준석 대표의 해임의 효과를 가져와야 하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전국위를 여는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가 최고위를 열고 의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 역할을 했는데 이걸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직접 선거로 선출한 당대표를 대의기구, 그러니까 전국위에서 해임을 하는 것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들었는데요. 전 당원의 의사를 만들어서 물어서 뽑은 당대표를 대의기구인 상임정국이나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당대표를 해임하는 선례를 남기면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심대한 오류가 생길 것이고 이것이 좋지 않은 선례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비대위 전환 일사불란하게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당이 조속히 안정되길 바라는 대통령실의 의중, 그러니까 윤심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는 건 국민의힘이란 정당의 오랜 특징이기도 하죠. 국민의힘은 원래 뿌리가 대통령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소속되는 많은 의원님들은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서 사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크게 발전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내 대표직을 잃게 된 이준석 대표의 관역은 상황의 진원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한 듯한데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에게 보냈던 문자 내부 총질이단 하던 당대표라는 표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당대표가 내부 총질을 한다라는 문장 자체가 형용 모순이다. 즉 말이 안 된다면서 사장이 직원의 지시에 불응한다라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했습니다. 선출된 당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 내부 총질이라는 인식도 한심한 게 당대표가 말하는 것이 정론이고 그에 반대하는 의견이 보통 반기를 드는 행위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여론조사기관 미디어 토마토의 오늘자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을 올렸습니다. 여당 위기의 책임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응답이 52.9%,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 핵관에게 있다 19.4%, 이준석 대표 본인에게 있다는 건 18.6%라는
결과가 나온 그래픽입니다. 이 대표의 주변 인사들 역시 윤 대통령 직접 겨냥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수위가 이 대표보다 낮지 않은 모습이죠.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에는 당대표에게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여당 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여당 대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네, 이 대표는 윤 핵관도 직접 저격했습니다. 윤 핵관의 핵심, 장제원 의원을 향해서 화살을 날렸는데요. 장 의원이 2017년 대선 후보로 나섰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또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을 돌아가면서 지지했던 점을 상기를 시켰습니다. 삼국지 속에 나오는 인물 여포가 주군을 여러 차례 배신했다는 점을 비하하는 삼성간호, 즉 성이 세신 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간호 아닙니까?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겁니다. 그런 사람이 대중 앞에는 나서지 못하면서 영달을 누리고자 하니 모든 무리수가 나오는 것이죠. 네, 이 대표의 말이 거칠어지는 한편 법적 대응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당대표 보좌역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대표는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처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법조계에서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이 대표 측에서 나왔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여권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또 그 책임도 이 대표에게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면 대장이거든요. 네. 말하자면 대장의 길을 가기를 원해요. 굳이 이거를 가처분까지 가가지고 옳고 그름을 본인이 인정받는 그 길을 가야 되느냐. 본인이 가처분해서 이기면 저는 차라리 지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이기면 더 혼란해지죠. 그건 수습이 안 돼요. 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것 자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역시 이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가 되는 박민영 대변인인데요. 결국에는 식구들끼리의 싸움입니다. 네, 돌아와야 할 집이고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같이 해야 될 동지들입니다. 그렇다면 강대강의 갈등으로 가기보다는 좀 화합과 통합의 길을 쫓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식구들끼리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오늘 결정으로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에 복귀하는 길 사실상 막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모습에 박근혜 탄핵대가 떠오른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의 혼란상 더 심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비상상황 맞다는 유권 해석. 비대위 전환 초읽기, 이준석 대표, 윤석열 대통령 한심한 인식.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저격하는 그런 글을 올렸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속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좀 해보는 걸로 하고.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류정화 실장 발제 직전에 올라온 글인데요. 네, 페이스북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이준석 대표가 요즘 들어서 명예로운 결말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후회 없는 결말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면서 5년이나 남았기에 개인 이준석이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5년이나 남았기에 조기에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5년이나 남았다는 표현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임기 따라서 윤핵관을 좀 겨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자, 이어서 2015년에 비겁했던 그들은 2022년에도 비겁했다. 그 비겁함이 다시 한번 당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적었습니다. 자, 여기서 2015년 유승민 전 의원이 배신의 정치 파동으로 친박계와 갈등을 겪었던 해고 이듬해 유승민 의원이 결국 탈당을 했었죠. 그렇죠. 예. 네. 아마 그 시기를 의미하는 걸로 일단 보이네요. 네. 자,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아까 이제 12분 전이라고 나오던데 조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고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이 일단 절차상으로는 다음 주 화요일 9일 전국의원회 의결만 남아났습니다. 오늘 뭐 상당히 중대한 그런 기로를 넘어섰고요. 이제 사실상 이제 비대위 출범이 임박한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벌어진 여러 가지 절차적인 그 과정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상임 전국이 열어서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체 54명 중에 40명이 출석했고 29명이 찬성을 했다고 하고요. 이 비대위로 전환하되 이준석 대표의 복귀기를 열어놓는 소위 상생당원 개정안을 조혜진 하태경 의원이 발의했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네, 비상대책위원장을 당대표 직무대행, 즉 권성동 원내대표가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은 개정해서 이 9일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마친다는 계획이고요. 이 전국위는 ARS 투표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정족수를 채우는데도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네, 이 복귀가 가로막힌 이준석 대표는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코로나 집합금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ARS 전국위로 비대위를 출범시키느냐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한심한 인식이다라고 했고요. 여당 위기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또 본인이 당 대표이던 시절 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떨어진 적이 없다는 리서치뷰의 조사 결과도 올렸습니다. 이 대표 측 김용태 최고위원은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건 이 대표의 윤리 징계일지 몰라도 이후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핵관에게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권성동 직무대행과 어거지로 정말 군사작전하듯이 절차민주주의 무시한 윤핵관들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왜 정치하시는지 잊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윤핵관들 다 이선으로 다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동안 이준석 대표를 지원했던 또 많은 인사들이 이제는 좀 멈춰서야 할 때다. 이젠 당대표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좀 미련을 벗어야 될 때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성숙해져서 돌아와라는 조언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의 이 혼란상 새누리당의 내부 분열로 박근혜 정부가 탄핵됐던 때가 연상이 된다면서 이제 그만들 하시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시는 모습 막장 정치로 가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중하시고 사법 절차에만 전념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건만 그걸 참지 못하고 사사건건 그건으로 대응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면서 여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중재를 해보려고 여러 갈래로 노력을 했지만 최근 대응을 보고는 그만두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나도 포기했다, 뭐 그런 뉘앙스 같고요. 자,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대표가 내가 직접 법적 대응하겠다, 가처분 신청을 한 후 기자회견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비대위로 전환이 되더라도 당내 갈등이 더 격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을 내려놓지 않기는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윤핵관은 윤핵관대로 싸우고 원내대표는 또 새로 경선을 해야 하고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돌아올 길이 막혔다고 본 건데요. 다만 차기 대표 지지율이 높은 만큼 차기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차기 전당대회 언제 열지가 또 관건인데요. 맞아요. 네, 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면 한두 달 뒤에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 때문에 출마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추후에 당이 나눠질 가능성 혹은 신당 창달소까지 언급이 됐고, 이 다음 총선 공천과 과정이 도화선이 될 거라고도 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원들 지지가 제일 높잖아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차기 전당대회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에 도전할 것이다. 네. 만약에 당선되면은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출마를 하지 않거나 낙선을 했을 경우에는 윤핵관들이 친윤 그룹들이 공천을 행사하는데 칼질할 거예요. 이게 정치 역사예요. 그러면은 이준석 파들은 한번 뭉칠 거고. 이 과정에서 대선 주자급으로 거론이 되는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키맨이 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동훈 법무장관이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차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국민의힘 내 인사들의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차기 비대위원장을 둘러싸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5선 중진급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주호영 의원 등이 일단 거론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초읽기 복기 막힌 이준석 대표, 윤석열 대통령 한심한 인식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 회의의 소통 시간 다정한 백반장입니다. 네, 오늘 8월 5일 정치부 회의가 5시로 돌아온 지 5일이 됐습니다. 8월의 첫 주말 계획은 세우셨나요? 저는 집에서 쉬면서 책도 읽고 좀 여유롭게 보낼 생각인데요. 이번 주말 더운 날씨 속에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약속 있으시면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조멘토 혹시 의자 조금만 옮겨주실 수 있나요? 우리 신체커가 안 보여서. 조멘토는 안 나와도 괜찮은데 신체커는 나와야 돼서 좀. 그냥 딴 데 가 있어도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소통 주제는 총체적 위기 맞은 여권 책임 누구에게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KMG7님께서는 윤핵관을 정리하지 않으면 지지율 오르지 않는다. 국민들이 권력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는 자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른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SDW5님께서는 한 정당을 대표한다는 분의 말들이 어찌하여 다른 정파를 향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려운지, 자기 쪽을 향한 기분 나쁘게 들리는 말들은 그리도 많은지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회원 분들께서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려주는 생각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산타라 왓스님께서는 윤 대통령, 윤핵관, 윤리위, 윤삼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JJ님께서는 가장 책임져야 할 사람은 이준석을 토사구팽한 세력들이지만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감정적으로 대해서 오히려 명분을 준 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모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위기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권 혼란 속 당원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정국위는 오는 9일 화요일에 개최되죠. 9일 전후로 또 앞으로 나올 여권 소식도 계속해서 다정회를 통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나요? 네, 어제는 별이 5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재미도 있지만 의리로 보는 5시 내 고정 다정회 공고를 하도록 너무 창의적입니다. 사건반장 따라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그리고 최근에 녹화 방송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정의원분들이 계셨는데 저희 생방송이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생방송.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러고 있잖아요. 저 옆에서 이렇게 뻘쭘하게. 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누구죠? 주민. 다음은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떨어져 24%를 기록했습니다. 며칠 전에 30% 선이 무너졌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그보다 더 떨어진 결과가 나온 거죠. 오늘은 윤 대통령의 휴가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각종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여러 의혹까지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서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겠죠. 관련 소식을 주민에서 정리했습니다. 또 떨어졌대요? 여기 물 좀요. 농담으로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조금 심각합니다. 여기 물 좀 달. 네, 또 떨어졌습니다. 주식 얘기 아니고요. 비트코인 얘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이야기입니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24%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율 30% 선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더 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낮은 지지율. 지난 2달 동안 어떻게 변해온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6월 첫 주 53%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정체 혹은 하락세를 유지했는데요. 7월 들어 37%, 32%를 기록하더니 결국 이번 주에 24%를 기록했습니다. 이 24라는 숫자는 예전처럼 지지율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쿨하게 넘기기엔 꽤나 아픈 수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중에 가장 낮은 긍정평가 기록이 29%였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국정농단 등 관련 의혹이 가장 증폭됐던 시기에 20%대 중반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했었죠. 이렇다 보니 앞으로도 상황이 녹록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내려갈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이상 뭘 있으니까. 내려갑니까? 예. 라고 하는데 그래도 예. 국민들은 아직도 굉장히 화나고 대통령은 말씀으로는 국민 보고 합니다. 국민한테서 28% 지지받는데 그걸 볼 필요가 뭐 있어요? 네, 윤 대통령 오늘이 여름 휴가 마지막 날인데요. 현재까지는 펠로시 의장과의 통화와 연극 관람 이외에 공개 일정을 소화하진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연극을 보고 난 뒤에는 출연 배우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뒤풀이를 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죠. 민주당에서는 지금이 쉴 때냐 이렇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나라꼴이 2층인데도 대통령은 휴가를 만끽하며 한가롭게 연극을 관람하고 술자리를 즐깁니다. 집권 여당도 내부 권력 다툼에 매몰돼 집권 여당의 책무를 포기했습니다. 또 고민정 의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연이은 지지율 하락세에 일단은 야당의 프레임 공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적 큰 기대에 대통령 비서진이나 내각이 충분히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여러 대내 대외적 여건들도 만만치 않습니까? 일부 또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의 여러 인사들이 줄줄이 국민 앞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 또 경제수석, 그리고 사회수석이 연달아 마이크를 잡고 직접 관련 정책 브리핑을 한 겁니다. 원래 직장인이라면 이른바 무두절, 그러니까 우두머리 내지는 직장 상사가 없을 땐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꿀 같은 기간일 텐데요.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휴가로 자리를 비운 이번 주에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었으니 무두절치고는 꽤나 바쁜 일주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휴가 중인 대통령의 개인 일정 하나하나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공연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장기간 겪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긴 일정이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왜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은 걸까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한 건 바로 인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은 10%로 2위를 차지한 이유가 바로 경험, 자질 부족과 무능함이었다는 겁니다. 뒤이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태도, 소통 미흡이 꼽혔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 잘못했다 이런 응답도 6%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 이후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내분 상황이 문제다. 이런 응답의 비중은 2%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숱한 논란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행보 때문이라는 답변도 1%에 그쳤죠. 결국 줄곧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각종 논란들보다도 윤 대통령 본인의 자질 탓이라고 생각한 응답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지표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정부가 출범한 지 채 석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반듯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를 향한 야당의 공세는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5년 전 외침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국민께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합니까?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위기의 진원지가 되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대통령실 인사와 기강을 1차적으로 책임진 이들 육상씨는 누랄 것 없이 쇄신 1순위입니다. 하나같이 출항하자마자 윤석열 호를 난파지경으로 내몬 1등 공신들로 모두 인책 대상입니다. 더 늦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총체적 국정 무능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합니다. 육상시 무슨 말이냐고요? 중국 한나라 시대에 나온 말입니다.
어린 나이에 황제에 즉위한 왕 대신에 권력을 쥐고 흔든 열 사람을 가리켜서 십상시라고 하는데요. 박 원내대표가 대통령 가까이에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6명이 있다. 이런 뜻으로 언급을 한 걸로 보입니다. 주로 검찰 출신의 윤 대통령 측근들을 겨냥한 거겠죠. 박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곳곳에서 대통령실부터 바꿔야 한다. 이런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한가해 보입니다. 업무 시간에는 보이지 않고 밤에 술자리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쇄신으로 국정운영 변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 쇄신을 당장 단행할 거라는 관측에는 그다지 힘이 실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이 일단 자기 사람이다 이러면 잘 내치지 않는 성격인데다가 마땅한 인물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기에는 민생 겸재가 시급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또 실제로 대통령실 앞에 산적한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교육부가 던졌던 만 5세 입학,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대 의견이 연일 표출되고 있죠. 여기에 야권 국회의원들과 조희연 교육감도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인가요? 곧 다가올 광복절에 맞춰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고민할 부분이 정말 많은 겁니다. 다음 주가 되면 윤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죠. 또 이달 중순이 되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을 맞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100일을 보낼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 양쪽이 모두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한 이 상황. 앞으로 어떻게 수습이 될지 대통령 본인이 제일 문제다. 이런 국민 여론을 돌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주민 제목은 24% 기록한 윤석열 지지율, 취임 100일 전 되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지지율, 오늘 새로 나온 지지율 조사 결과를 이제 하마커가 소개를 했는데 뭐 많이 떨어졌죠. 휴가 중인데도 좀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창구 중에 하나이다. 그 뜻을 참모들이 늘 살피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일일비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 조금 톤이 달라진 듯도 한데요. 네. 자,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인사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는데요. 다만 논란이 된 인사들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서는 인사권 행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뒤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이제 17일에 취임 100일을 맞잖아요. 100일 관련해서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낼 예정으로 일단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저희가 좀 상당히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윤 대통령이 오늘 휴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과거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들의 활동이 요즘 잦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얘긴데요. 조 전 장관은 최근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저서를 알리는 내용 등의 홍보 영상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추 전 장관 역시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을 향한 비판 의견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등 활동을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하마커가 조금 전에 이제 주민에서도 잠깐 아까 주민에서는 언급을 안 했나? 그 국민대가 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어제 다뤘던 내용이죠. 민주당 반발이 여전히 거세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 의원이 오늘 교수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국민대를 향해서 김 여사에게 수여한 박사학위를 박탈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유치원생이 보더라도 비슷한 논문인 그러니까 표절인데 이것을 어찌하여 국민대가 상식을 벗어난 결론을 내렸을까?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고 특히 대학 교수님들이 뿔이 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안 의원 외에도 학계 일부 교수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들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자체적인 검증단을 꾸려서 들여다보기로 하고 나아가 학문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표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연이은 지지율 하락의 야당 공세, 대통령실 국민 뜻 헤아리겠다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향한 검경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죠. 이 의원 측에서는 망신주기 수사라면서 정치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 의원이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방어할 수 있다는 쓴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이 법인카드 문제가 그다음 금액이 뭐 수십억이 아닙니다. 1,000만 원도 채 되질 않아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최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측에선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다 항변을 했는데요. 1,000만 원이든 단돈 10,000원이든 국민은 혈세입니다. 세금으로 소고기 사 먹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겠죠. 다만 이 의원 측에선 수사가 과하다는 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걸 100군데 이상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걸 한 5, 6개월 이상 1,000만 원도 안 되는 횡령 금액을 갖고 5, 6개월 이상 수사해갖고 혐의에 맞는 수사를 해야지 마른 수건을 짜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더욱이 경찰은 이달 중순쯤 법인카드 관련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민주당 전당대회의 한 폭판입니다. 최근엔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대장동 개발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 상황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기가 참 묘하다는 지적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양반들 가만히 있다가 또 저 전당대회 시작되니까 슬슬 또 이거 뭐 소환하고 기사 내잖아요. 이게 뭐 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참 눈치가 빠르잖아요. 아니 문제가 됐으면 진작에 다 수사를 하지 왜 꼭 전당대회 때 남의 전당대회에다가 고춧가루 뿌립니까? 여기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4%까지 급락을 했죠. 정부 여당을 답답하게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이 의원 관련 수사를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의심 어린 주장도 내놨습니다. 정권과 또는 그 여당의 무능력, 무기력, 무책임을 갖다가 은폐하고 그걸 뭐 다른 데로 밖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정략적인 어떤 행태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의 경쟁자를 조사한 거는 이재명이 유일할 겁니다. 저는 이런 행태를 정부 여당이 보이는 건 매우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안 좋은 후과를 나타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민주당 전대 확대명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죠. 전대가 끝난 뒤에 수사를 했다면 민주당의 입장이 달랐을까요?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의 제1야당의 대표. 정치적 논란이 더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았을 듯합니다. 핵심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겠죠. 이 의원은 각종 의혹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젠 지친다 하소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가끔 지치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인간이고 이 전쟁터로 끌려 나온 그 가족들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 의원을 믿는다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꼬리표가 하나 달렸습니다. 같은 당의 동료 의원이 억울하다 그러면 그 말을 믿어주고 같이 가는 게 좋죠. 같이 힘을 보태주고 믿고 함께 싸워주는 거죠. 그러나 누가 봐도 명백한 개인 비리와 부정부패는 우리 당이 용서하지 않죠. 누가 봐도 명백한 개인 비리,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다만 이 의원 측 최근 오락가락한 해명을 내놓은 사안이 있었죠. 뉴스룸의 이 보도입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참고인이 숨진 뒤 이재명 의원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숨진 김모 씨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를 수행한 운전기사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의원 측은 인연이 없다, 음해다, 왜곡이다 부인을 했는데요. 월급을 받았다는 관련 증거를 내놓자 말을 슬쩍 바꿨습니다. 운전기사가 아니라 선행기사였다는 겁니다. 왜 배우자의 앞에 차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좀 궁색해지는 거예요. 선행기사 과연 무슨 일을 했던 걸까요? 사실상 수행 업무였습니다.
수행기사로서 그 운전을 직접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선발대기념으로 거기 운전을 하셨어요. 가게 되면 뭐 식사 장소도 뭐 미리 정해놓고 다 세팅해놓고 앞에서 이제 끌어가는. 전당대회에서 이현과 당권을 놓고 다투고 있죠. 강훈식 의원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놔야 믿고 돌 수 있다 쓴소리를 했습니다. 검경이 이재명 후보를 옥죄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진솔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우리도 확신을 갖고 방어할 때가 되면 방어하지 않겠습니까? 이 의원 측에선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받아 넘겼는데요. 수십 명의 운전하는 그 운동원들이 있는데 누가 누군지 제대로 알겠습니까? 뭐 고인의 명복을 빌지만 이걸 이재명 후보의 후보 배우자의 법인카드 이용과 관련해서 뭐 보도가 나온다든가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숨진 김모 씨 그냥 운동원은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산하단체의 비상임 이사 출신이죠. 더욱이 법인카드 유용곡 가운데 하나인 카드 바꿔치기 결제에 김 씨의 카드가 사용이 됐습니다. 더욱이 고인의 명복을 빌지만 관련 보도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더라. 설마 보도 가이드라인은 아니겠죠? 루스룸의 보도, 경찰에서 던져준 내용을 받아 쓴 게 아닙니다. 경찰도 놓쳤던 사실을 현장 취재를 통해 발굴해낸 겁니다. 또 당초 김 씨 죽음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려던 경찰은 저희 JTBC 보도 이후에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김 씨가 생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석해서 혹시 밝혀야 할 부분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JTBC가 이 사안을 계속 취재하는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김 씨의 사망으로 혹시라도 사실이나 진실이 덮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취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보도 전 사실 확인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건 이 의원 측이었습니다. 불리한 보도라고 언론을 막아선 안 되겠죠. 당 전체로서는 아마 그 당이 필요로 해서 한 일일 거고 요청해서 한 일일 텐데 이른바 검수 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위장탈당 논란이 있었죠.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가 민주당 전당대회 주요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민 의원이 당의 요청에 따라 한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특정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면서 복당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걸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건 옳지 않다. 중리를 모아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박용진 후보는 당원 당규를 지켜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훈식 후보도 기본과 상식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서 1년이 지난 뒤에야 복당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당규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당규는 당원들과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국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알겠습니다. 약속 정당이 되어야죠. 기본과 상식이 무너졌던 지점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중에 이런 문제들은 기본과 상식에 맞게 처리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 측의 생각엔 변함이 없나 봅니다. 오늘은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로 통하죠. 박창대 후보가 다시 한번 복당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국회의 법정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희생한 부분이라든가 자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에 손해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우하고 보상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당원 당규가 있지만 특별한 조치를 해달라는 건데요. 민 의원이 직접 희망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1년이 지나야 복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조치가 좀 필요하죠. 그러면 당무위원회 의결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특별한 조치와 당무위 의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파토리입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 결국 당원 당규상 자격 문제로 불발이 됐는데요. 당시엔 친명계에서 예외는 없다 나를 세웠었죠. 반대로 박영진 후보는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 공세를 펼쳤습니다. 당원 당규 해석이 엿장수 마음대로인가 싶기도 합니다. 당이 요청해서 희생을 했으니 복당을 시켜줘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와 친명계의 주장.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튈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선 민영배 의원이 자진해서 탈당했다라는 논리를 펴왔죠. 당과는 무관한 개인의 결단이었다 선을 그어왔는데요. 당이 먼저 요청을 했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위장 탈당을 자인한 꼴이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죠.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장 탈당 여부입니다. 민주당이 아닌 제2교섭단체, 즉 야당 몫의 교섭 조정위원회로 참여한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에 손을 들어주고자 하는. 만약에 이런 자유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이나 소속 정당의 거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가지는 국회의원의 자유임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의사결정이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도 괜찮습니까? 당이 탈당을 요청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 또 다른 설화 리스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직접 이렇게 조언도 하십니까? 가능한 좀 차분하게 얘기하고 국민들에게 예. 이제는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좀 정제된 표현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한 수사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표적 수사라는 반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자, 윤석열 정부를 향한 또 검찰을 향한 또 경찰을 향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수사 관련한 여러 가지 속보가 지금 이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 경찰과 관련해서는요, 경기개발공사 GH의 옆집 합숙소 의혹이 그동안 이제 대선 과정에서 제기가 됐었잖아요. 경찰이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맡았던 배모 씨가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경찰은 배 씨가 이재명 의원의 앞집, 그러니까 GH 옆집 합숙소 계약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배 씨가 직접 앞집을 부동산의 전세 매물로 내놨었다는 겁니다. 집을 거래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경찰이 그저께 배 씨를 불러서 일단 조사를 했고, 배모 씨가 앞집을 전세로 내놨고 그 옆집을, 이 물건을 이제 GH가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배모 씨가 집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집의 주인은 80대 B 씨입니다. 전세로 매물을 내놓기 전까지는 B 씨의 아들 부부가 살았다고 하는데요. B 씨와 아들 부부는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 씨 그리고 배모 씨 모두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왜 배모 씨가 이 B 씨나 아들 부부 대신에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게 됐는지, 또 GH는 어떤 경로로 전세 계약을 맺게 됐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어떤 반박을 내놓고 있어요? 네, 이 배모 씨가 부동산 거래에 관여한 정황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의혹의 당사자인 배 씨가 설명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GH 합숙소가 비선 캠프가 아닌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음해성 의혹 제기다라고 또 주장했고, 또 이 의원의 또 다른 측근도 구체적으로 배 씨가 합숙소로 쓰인 집을 어떻게 했다는 정황이 나온 게 없다. 경찰이 수사 내용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현욱 전 GH 사장은 이 GH 순회동 아파트는 100% 순수하게 현장 직원의 합숙소로 사용됐다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한 그런 단계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김혜경 씨가 배모 씨를 통해서 법인카드로 개인 음식값을 결제하고 또 불법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았다는 게 주요 혐의인데요. 경찰은 경기도청과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을 압수수색했죠. 지난 3일과 4일엔 핵심 인물인 배 씨와 최초 제보자도 불러서 각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소환 대상은 윗선으로 지목되어 온 김혜경 씨 한 사람만 남았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 이제 최초 제보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제보자가 배모 씨를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 제보자 A 씨는 배 씨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 꼭 책임을 물을 거라면서 고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재명 의원의 경기지사 시절 배 씨로부터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법인카드로 식음료를 구매해 김 씨의 자택으로 배달하기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관련한 속보들이 또 이어서 나올 분위기네요. 자,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법카 유용 의혹 1,000만 원도 안 돼. 경찰 조반관 김혜경 씨 소환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절 줘야죠. 저를 거기서 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거 5시 내고정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사건 현장에서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그게. 창의적 아닌데. 네. 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